지난번에는 2호, 4호 판결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5호, 8호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판결 5호는 고양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사례입니다. 2020년 3월 9일 날 사고 발생했고요. 11월 30일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6일 선고되었습니다. 원청인 이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F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각 안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내용은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였다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일 뿐 현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했다는 안전보건 초청 강연이라든가 자문 역시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또 종전에 실시된 위험성 평가 역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다. 그 비근한 그 일례로 2022년 2월 19일부터 3월경 사이에 작성된 위험성 평가의 표에는 철근 인양 시에는 한 줄로 결속해서 인양할 경우에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줄로 결속해서 인양해서 수평을 유지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근데 이게 고쳐지지도 않았고 그 이후 위험성 평가표에는 다시 위 두 줄로 결속하라는 내용 자체도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마련했다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상의 평가 방법, 기준, 포상 기준을 본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기준이지 이거는 본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던 현장소장,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이 마련했다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기준이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충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시 판결 8호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2월경에 발생한 거고요. 6월 27일 날 기소되었고 2023년 11월 3일 날 선고되었습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 배기장치 설치 미비 등으로 독성 간염 증상이 발병된 사안입니다.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내용은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해 위험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요. 법원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해서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 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 즉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라는 것은 확인된 유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까지 의미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절차로 위 시행 영상 의무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편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뒀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재판 과정에서 시행영상 의무 이행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1월 16일까지 총 13건의 중대재해 판결문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늘촌의 안범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